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요새 뭐 여러 가지로 한국 경제나 아니면 한국의 이제 주요 산업들이 뭐 반등하는 산업들도 있고 아니면 그전과 다르게 좀 힘들어진 산업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굉장히 꿋꿋하게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더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뷰티 산업, 뷰티 코스메틱 산업이 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새는 뭐 우리가 뭐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뷰티 코스메틱 분야의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들과 성장세들을 기록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그런 K-뷰티의 돌풍이 거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K-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 같은 게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해외 이제 트렌드에 부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지향하게 되면서 뷰티 또한 이제 한국의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고 해외에서 굉장히 높은 실적을 올리면서 성장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K-뷰티의 이제 뭐 산업의 흥망성쇠를 이제 많이 본다라고 할 때 과거 중국에서 이제 K-뷰티 브랜드들이 이제 높은 성장세를 이었어요. 그런데 1년의 이제 시기 이후에는 중국 자체의 이제 뭐 브랜드들이 또 많이 육성이 되고 한국 브랜드들의 실적도 많이 감소하고 하면서 약간 정체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 한국의 이제 K 브랜드들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의 흥행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본인들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이제 스타처럼 이제 되고 싶다 그런 욕구를 주게 되면서 이렇게 K 뷰티 브랜드들이 매우 같이 흥행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실리콘2가 기록적인 실적의 성장을 보이면서 주가 또한 매우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 치솟았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2023년에 매출 3,429억 원, 영업이익 478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해서 그것만 해도 매우 놀라운 실적인데 지금 2024년 1분기에 매출 1,590억 원, 영업이익 2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겠구나 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이제 기대감을 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개 과정, 뭐 창업부터 사업 전개 과정이 매우 이제 좀 독특했고 과거에 이제 VC들도 여기에 투자를 했었던 회사라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뷰티 유통회사 치고는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실리콘2라고 하는데 창업자인 김성훈 대표님은 2001년 회사의 이 사업을 반도체 유통으로 설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2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렇구나라고 약간 좀 와닿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매우 호황이라서 창업 후 5년 만에 연매출 500억 원대의 회사로 급성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경기 사이클을 매우 심하게 타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 기술 개발이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무어의 법칙, 뭐 황해 법칙 이런 것처럼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나면 뭐 1년 지나면 이제 신제품 그리고 신기술이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전까지의 신제품이었던 재고 가격은 이제 폭락하기 때문에 매우 유통으로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종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0년에 이 시장은 더욱 큰 변동이 이제 있으면서 시장이 매우 위축이 됐고 김성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목했던 게 화장품 유통업이었는데요. 그 김 대표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당시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2012년 무렵에 화장품 유통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팩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국의 이제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중국에 폭발적으로 소비가 되기 시작했었던 때인데요. 그때 반도체보다 화장품 수출입에 대한 그 사업적인 수요가 더 많았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진입해서는 아예 반도체 사업은 이제 접고 화장품 유통업에 올인을 하면서 사업에 피봇을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2가 남들이랑 조금 다른 스토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차별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때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아지고 중국에서 이제 뷰티 브랜드가 유통되면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이 시기 때부터 탈중국 시도를 초기 때부터 했다라는 게 매우 독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후만 하더라도 그런 K-뷰티의 그 브랜드들이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에서 이제 흥행하고 높은 실적을 이제 내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김 대표님이 봤었던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할 때, 중국에 이제 유통을 할 때 협상력 있는 유통업체가 생기기 매우 힘든 구조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해외 바이어들한테 이제 끌려다니게 되면서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성장세와 이제 실적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 유통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격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권이 굉장히 낮았고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히려 위기를 되게 느꼈다라고, 굉장히 호황 시기에도 그런 위기를 느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를 왠지 추측을 해보건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아까 사이클 얘기를 했잖아요. 특정 사이클에는 굉장히 대응황을 하다가 다시 이제 불황이나 정체로 이제 접어드는 그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이클이 막 반복되는 반도체 유통을 원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대처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실리콘2는 2016년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이 이제 과열할 때, 이때 중화권 외 시장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업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국내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동남아라든지 미국, 그리고 남미에 이제 북미와 남미에 진출하는 거를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출을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게, 이 대표님의 성견지명이 작용했는지 아시다시피 2017년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그 한국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고조화됐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단행이 되면서 굉장히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요. 그때 한류 제한령이라고 하는 그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전방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에 은근히 그 선행하는 그 산업이 이제 콘텐츠 산업인데, 그런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중국에서 이제 거의 뭐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화장품 산업도, 화장품 브랜드 산업도,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과 이제 교역하는 무역 사업도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많았었다가 이때 사드 갈등 이후로는 굉장히 서로 교류라든지 아니면 여행도 굉장히 축소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헤지를 굉장히 잘 해놓은 탓에 오히려 중국발 이런 K-뷰티 침체기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각지에 이제 뭐 진출하려고 뻗어놨던 곳에서 이제 조금씩 실적이 나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2018년에는 최초로 이제 벤처 투자도 유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단독으로 그 발굴을 해서 투자를 유치했던 담당자가 저 어떻게 아는 분이어가지고 그때 이야기 좀 여러 가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보통 그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벤처 투자 영역에서는 특히나 이런 뷰티 브랜드에는 꽤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런 화장품 유통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담당자 분은 여러 가지 그런 산업적인 그런 구조나 약점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가면서, 이거 다르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사업 모델적으로 BM적으로 좀 특이한 게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뚝심 있게 투자를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유통업체들이랑은 다른 면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판단이 잘 들어맞아서 성장을 하는 실적과 더불어서 2019년에 후속 펀딩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2021년에는 실리콘2가 이제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심사역이 어떤 면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실리콘2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